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경제 소식 전해드려요. 오늘도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소식으로 트럼프발 관세 얘기 먼저 해볼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나라 주력 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콕 집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많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 품목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거든요. 50조 원 가량 수출했고요. 예. 3위가 반도체입니다. 15조 원 가량을 수출했는데 이게 전체 대미 수출에서 두 개 합치면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이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 들어가니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 충격이 좀 불가피한데요. 예. 미국의 무역 적자의 70%가 자동차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뭐 제일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현대차만 미국에서 한 차량 170만 대를 팔았죠. 2년 연속 최고 실적 기록했고 반도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서버, IT 기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의도는 제조업 부활에 꽂힌 자동차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대표 주자인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 지으라라는 이제 압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들, 반도체 기업들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미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 공장 준공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 더 공장 늘리거나 생산량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국내 산업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가 바로 이 제조업이거든요. 예.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미국으로 갈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물론 뭐 미국이 이제 제일 큰 시장이니까 미국도 포기할 수 없고 또 뭐 대안으로 신시장 개척과 같은 방안도 거론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 감소 그리고 이제 국내 일자리 감소는 좀 불가피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건 조금 너무 앞서 누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용과 해외 수출용 같은 모델에도 가격이 좀 다른 경우들 있잖아요. 내수용을 뭐 조금 더 비싸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 기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이제 이 섬 지역은 또 왼쪽 오른쪽 운전도 다르죠. 옵션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예. 옵션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뭐 같은 차종이다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거든요. 예. 혹한이 있는 데는 좀 다른 자재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AS라든가 이제 보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차별받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유럽산 자동차, 뭐 일본산 자동차, 중국산 자동차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증 기간이 길고 이제 소비자 컴플레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리콜도 좀 늦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 배 타고 가서 팔리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그 우리 기업들 지금 대책 논의 많이 분주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들 좀 흘러나오는 게 있나요? 일단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협상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철강처럼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똑같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FTA 때문에 관세 없이 수출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철강도 이제 3월 12일부터 관세를 매기니까 한 달 동안 협상을 하라라는 의미이고 아마 이제 지금 자동차 반도체도 나온다면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을 줄 겁니다.
이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과연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어떤 투자 내역서를 적어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 작년에 저희가 소비 경제, 뭐 내수 경제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 수출 흑자 이런 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잇따른 여러 가지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KDI가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0%에서 1.6%로 석 달 만에 이제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려잡은 겁니다. 예.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이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관세 전쟁이 수출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가 이제 반영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철강, 반도체, 자동차 관세 매기겠다라고 했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만일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1.6%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들 평균을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1% 중반이에요. 그리고 이 JP 모건이 1.2%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가 아마 IMF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됩니다. 예. 근데 소장님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는 보이세요? 이게 네,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도 그렇고요. 예. 한 달 정도 여유를 줬는데 그중에 이제 호주는 무역 흑자를 이유로 관세 면제 가능성 내비쳤거든요. 예. 여기다 이제 일본이 지금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 예외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통근 선물을 했기 때문에 예외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정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요거 그 성장률 관련해서 보면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성장률이 계속 좀 침체돼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은 적대국, 동맹국 다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성장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 다른 유럽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현상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안전자산이랄 수 있는 금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사재기 열풍 불고 있는데 아니 조폐공사에서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돌반지 사러 가신 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세공비피 하면 60만 원 넘습니다. 예. 한도네요. 와. 한도네. 예. 이게 1년 전 37만 원대였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금이라는 게 불안을 먹고 삽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되죠. 불확실성 고조되다 보니 예.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으로 투자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요가 너무 늘다 보니까 골드바는 품귀 현상입니다. 예. 골드바는 주로 킬로그램, 100g 단위로 팔리거든요. 예. 1kg 골드바는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시중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를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3배,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급기야 한국조폐공사는 금 원자재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온 오프라인 매장 금 판매 중단했죠. 이 은행들도 조폐공사로부터 이제 받아서 파는데 국민은행이 어제부터 골드바 판매 중단했습니다. 뭐 일부 다른 은행들은 이 조폐공사가 아니라 다른 공급 업체를 통해서 판매는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금값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포모 이제 이번 상승장에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니야? 이런 투기 소유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아마 조폐공사는 4월 정도가 되면 이 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예. 공급 재개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해외에서도 수요가 너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입고 시기가 불확실해서 당분간 금은 좀 사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또 인터뷰 보니까 한 돈에 뭐 100만 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소장님도 좀 그렇게 보세요? 네. 한 돈에 100만 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30만 원 했다 60만 원 가는 게 또 이렇게 멀지 않은 얘기였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뭐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르면 네.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금값은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우리 아시안 게임 선수도 금메달리스트가 부러워지네. 아, 그게 진짜 금 아니죠? 아니요, 순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 진짜? 그건 또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전에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정을 먹고 산다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